자, 여러분,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월세 때문에 부담스러우셨던 청년분들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나라에서 매달 20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놓치지 말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기 쉬운 정책과 이슈, 신사고찰 이이사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요,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거 복지 사업이거든요. 사업명만 들어도 어떤 사업인지 아실 것 같죠? 자,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청년분들에게 임차료, 즉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바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업이 시행된 지는 거의 1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 소개라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하긴 해.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기사를 보고 이건 다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벌써 대전을 포함해서 4개 지역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조기에 중단한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죠. 만약에 내가 이 사업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특히 월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월세 지원 사업은 생애 단 한 번, 그리고 최대 1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이니까 2025년 2월 25일까지겠죠. 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들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오늘 설명드릴 이 월세 지원의 조건 기준은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산 기준, 두 번째는 소득 기준, 세 번째는 주택 기준, 그리고 네 번째는 청약 가입 여부. 하나씩 천천히 저랑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지원 대상과 재산 기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원 대상부터 보면 나이 제한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에요. 자,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가구, 즉 자취생 여러분들이겠죠.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산 기준이에요. 청년 가구 일반 재산 1.22억 원 이하, 그리고 원 가구 재산까지 4.7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단 집을 구입하거나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받은 대출이 있다? 이거는 재산에서 제외해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 나왔죠? 청년 가구, 원 가구. 청년 가구는요, 월세 지원을 신청하는 청년, 즉 나를 기준으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을 의미합니다. 자, 원 가구는 뭐냐면 청년 가구와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를 원래 가구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거예요. 두 번째 조건, 소득 기준입니다.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 이 소득 기준은요, 2가지를 보거든요. 청년 가구 소득과 원 가구 소득,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외우시는 게 빨라요. 내 집 60%, 엄마 아빠 포함해서 100%. 외동인데 부모님 2분과 함께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3인 가구가 됩니다. 그럼 1인 가구 중위소득 60%와 3인 가구 중위소득 100%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표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내 중위소득 60%가 얼마인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2024년 기준으로요,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222만 8,445원이에요. 자, 60%라고 하면 여기 60%니까 133만 7,067원이 되겠죠. 자, 혼자 사는 청년은 한 달에 133만 원 아래로 벌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니까 3인 가구의 중위소득 표에서 보면 471만 4,657원이 돼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당연히 굉장히 실망하셨을 겁니다. 저희도 진짜 당황했거든요. 근데 이 기준으로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야?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더 파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을 보면 이 소득 평가액이 적혀 있어요. 그냥 월급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맞춰야 돼, 이게 아니라 소득 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아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소득 평가액이 뭐냐는 거지. 일단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을 더하고요, 근로소득공제와 사업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돈이 소득평가액으로 돼요. 자, 참고로 재산소득과 공적 임대소득은요, 내가 가진 재산을 남이 사용한 대가로 주는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라는 재산을 갖고요, 전월세 임대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주식 같은 곳에서 얻는 이자, 뭐 배당소득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근로사업소득의 공제 기준은 30% 정리를 하자면 내가 번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빼고 133만 원이 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볼까요? 30%를 기준으로 우리가 역산을 해주게 되면 약 191만 원이 나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을 얻는 청년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가구 중위소득도 똑같이 우리가 30%를 역산을 해주게 되면
값이 나오죠. 673만 원 아래로만 번다면 이 소득 요건에 충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는 2025년이잖아요. 희망을 놓을 필요가 아직 없다. 중위소득 기준액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2025년 중위소득 60% 이하면 143만 5,208원 이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205만 원 정도를 벌어도 이 기준에 부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내용을 보자는 거죠. 새로운 중위소득 기준에 내가 부합하는지 그 기준에 맞다면 신청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2024년 중위소득 기준표는요, 저희가 캡처 타임에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실 때 보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까다롭죠. 뜯어보면 사실 이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번거로워요. 계산을 하는 방법부터. 자, 내 소득과 부모님 소득을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또 다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분들은요, 원가구를 제외하고 청년가구 재산만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 30살 이상, 그리고 혼인했거나 이혼을 한 경우, 미혼 부모, 그리고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인 경우. 자, 앞에 세 개는 알겠는데 마지막은 뭔가 싶죠? 자, 쉽게 말하면 내가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그게 중위소득 50% 이상 60% 이하에 속한다.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된 상태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위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시는 경우라면 원가구 소득을 굳이 보지 않고 개인 청년가구 소득만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나마 이게 좀 덜 번거로우니까 제 생각에는 좀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에요. 잘 볼까요? 주택 기준입니다. 일단 월세는 70만 원 이하, 보증금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해당 사항이 있어요. 전입신고는 당연히 필수죠. 자, 그런데 월세 70만 원을 무조건 넘으면 안 되는 거냐? 자, 그렇게 되면 범위가 엄청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무조건 70만 원 넘는다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원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월세를 계약할 때 집주인이랑 뭘 하죠? 보증금과 월세를 조율합니다. 보증금을 깎고 월세를 올린다든지 월세를 좀 깎고 보증금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율을 해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월세가 70만 원이었는데 75로 올려서 자, 요것 때문에 우리가 조건에서 배제가 됐어? 굉장히 억울하죠. 자, 이런 경우를 어떻게든 좀 방지를 해주려고 나라에서 예외사항을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뭐냐? 월세 7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월 환산 임차료가 90만 원 이하가 되면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값을 기존 월세와 합쳐서 90만 원만 안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국토부에서 그 공식도 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월 환산 임차료는요, 보증금 곱하기 5.5%를 12개월로 나눠준 거에 월세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얼마 이하면 된다? 90만 원 이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조건이에요. 청약통장을 가입했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자, 이 사업이 2024년 2월부터 실행이 됐는데 그때 만들어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이죠. 이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거기에 내가 또 돈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넣을 돈이 있었으면 월세 지원을 내가 왜 신청해요? 라고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냥 만들어져 있기만 하면 돼요. 돈이 얼마가 거기 들어있든 내가 얼마를 냈던 상관없이요, 스마트폰으로 이 청약통장 하나만 개설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청년들의 원활한 자립이 궁극적인 목표인 그런 정책이잖아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타개해 주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 청약통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왕 개설을 할 거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었던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요걸로 개설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총 4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재산이나 주택 조건,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은 어렵지 않죠. 근데 소득 조건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고 까다로워요. 그래도 각자 자기 소득과 부모님 소득만 어느 정도 체크만 되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는 거니까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신청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거나 스마트폰 어플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대메뉴, 서비스 신청, 그리고 하위 탭인 복지급여 신청 눌러주시게 되면 기타 탭이 나오실 거예요. 거기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신청해 주시면
절차에 맞게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는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에요. 근데 일신상의 사유로 정말 불가피하게 방문이 안 된다면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을 하실 때는 당연히 서류들이 필요하겠죠.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를 했다라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통장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 이 외에도요,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분과 소통해 주시면서 추가 서류를 발급하시면 되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주의사항입니다. 자, 월세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죠. 자, 내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2촌 이내 친척 중에 누군가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을 임차해서도 안 되고요.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무원 임대주택에 살아도 안 됩니다. 자, 한 집에 다수가 살고 있으면 안 돼요. 다만 이 경우에는 각자가 집주인과 별도로 계약을 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세를 살고 계신 경우에도 이 월세 지원이 안 됩니다. 자, 기준이 다소 좀 높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캡처 타임으로 총정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까지요.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이 솔직히 처음에 조건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이게 허들이 너무 높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고 나니까 그래도 지금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혹은 취업 준비하고 있는 사회초년생분들에게는 이거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소득기준, 재산기준, 주택기준 모두 좀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영상 통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일 거예요. 고물가 시대죠. 한 푼 한 푼이 정말 소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자, 어떤 유명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절대로 돈을 잃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첫 번째를 잊으면 안 된다. 20만 원씩 1년이면요 240만 원입니다. 얼른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신사고찰은요, 더 유익한 정보들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